개념원리 110쪽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요 앞에 104쪽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던 식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x 더하기 y는 5와 x 빼기 y는 1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를 구하시오. 이게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의 핵심인데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긴 표현을 쓰기가 길잖아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기호로 바꾼 게 이제 이 불편하니까 바꾼 게 이렇게 쓴 거죠. x 더하기 y는 5라고 쓰고요. x 마이너스 y는 1이라고 위아래 이렇게 나란히 쓴 다음에요. 그걸 옆에 앞에 중괄호 표시로 이렇게 묶어주면 이게 연립방정식이란 뜻이고 여기 들어가는 x와 여기 들어가는 y는 같은 x와 y다 이 표시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풀 때 앞에서 풀어드릴 때는 제가 어떻게 풀어드렸냐면 모든 분들이 그러겠지만 일일이 나열을 했습니다. 즉 x 더하기 y를 5를 만족하는 헤드를 나열했죠. 그래서 x가 0이면 y가 5고요. 물론 그 전에도 맞습니다. 마이너스 1이면 6이고요. 마이너스 2면 7이고요. 2분의 1이면 2분의 9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정수만 좀 간단히 몇 개를 써보면 0, 5, 1, 4, 2, 3, 3, 2, 4, 1 이렇게 많지요. 이것도요. 1, 0, 1 빼기 0은 1, 2 빼기 1은 1, 3 빼기 2는 2 되게 많아요. 그렇게 했을 때 나열을 한 다음에 공통인 부분을 찾은 거죠. 이렇게. 네, 3하고 2일 때 그래서 요거의 해는 3하고 2다 라고 찾았는데요. 앞에서 그때 말씀드릴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게 해가 무수히 많다 보니까 해의 모습이 뭘로 표현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요 해의 모습은 직선으로 표현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 해도 직선으로 표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x 더하기 y는 5를 만족하는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을 찍다 보면 그게 직선이 되는 거고요.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을 또 찍다 보면 그게 직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x 더하기 y는 5의 해가 0,5, 1,4, 2,3 이렇게 파란 선이고요. x-y는 1의 해가 1,0, 2,1, 3,2 이렇게 빨간 선이 돼가지고 그 둘이 만나는 이 교점 3,2라는 이 교점이 두 방정식의 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매번 이렇게 일일이 나열해서 풀 수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게 연립방정식의 풀이고요. 그 연립방정식의 풀이에 보면은 용어가 대입법과 가감법이 나와요. 근데 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풀까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고민을 시작했냐면요. 미지수가 두 개예요, 지금. 죄송합니다. 보면 이렇게 보시면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풀까 고민하다가 수학은요 항상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요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게 뭐였냐면요 미지수 한 개짜리는 알아요. 미지수가 한 개인 방정식은 풀 줄 아는 거예요. 어떤 방정식이요? x 더하기 2가 5라고 써있으면요. x는 3이라고 이걸 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가 번뜩하는 거죠. 그러면 x 더하기 y는 5와 x 마이너스 y는 1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미지수를 한 개로 만들 수 있을까가 고민이 되는 거죠. 즉 연립방정식의 풀이는 미지수를 하나를 없애는 겁니다. 미지수가 두 개여서 힘들어서 안 풀리니까 그 중에 하나를 없애는 거고요. 만약에 미지수가 세 개였으면 두 개를 없애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연립방정식은 미지수를 없애가지고 한 개를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 둘을 어떻게 해서 미지수를 한 개를 만들까를 고민하는 건데 그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5하고 5가 있고요. 3하고 3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것도 등식 두 개고요. 이것도 등식이 두 개인 거죠. 위아래 5는 5랑 같다, 3은 3이랑 같다는 등식이 두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요. 왼쪽 것끼리,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좌변이라고 얘기하죠. 왼쪽 것끼리 더하거나 오른쪽 끼리 더해봅시다. 이거 왼쪽에 있는 걸 좌변이라고 얘기하고 오른쪽에 있는 걸 우변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한번 더해봅시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건 8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8이 되죠. 등식이 성립을 하네요. 왼쪽 것끼리 더하고 오른쪽 것끼리 더해도 등식이 성립을 합니다. 만약에요. 빼볼게요. 뺐습니다. 왼쪽 것끼리 하고 오른쪽 것끼리 한번 빼봅시다. 그래도 등식이 성립을 하죠. 물론 곱하거나 나눠도 등식이 성립을 합니다.
왼쪽 것끼리 곱하고 오른쪽 것끼리 곱해도 15, 15 같고요. 5, 3, 15니까요. 왼쪽 것끼리랑 오른쪽 것끼리 나누어도 5 나누기 3은 우리가 3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3분의 5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같습니다. 즉 왼쪽 것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고, 그러니까 왼쪽 것끼리 아니면 오른쪽 것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쓰겠습니다. 어떻게 쓸 거냐면요. 그러니까 곱하거나 나누는 거는 못 써요, 지금은. 왜냐하면 미지수를 없애는 게 목적이거든요. 미지수를 없애는 게 목적인데 이 왼쪽 것과 오른쪽 것을 곱한다고 했을 때 이게 없어지진 않겠죠. 더하거나 뺐을 때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없어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얘가 1번이고요. 얘가 2번인데요. 한번 이제 식을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가만히 관찰을 했더니 더하면 이렇게 양쪽 것끼리 더하면 y가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더한다는 얘기가 왼쪽 것끼리 더하면 x 더하기 y와 x-y를 더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5하고 1을 더하는 거죠. 그럼 y가 사라지겠죠. 이걸 하겠습니다. 더하겠습니다. 그럼 y가 사라지고 여기에 남는 게 2x는 6이 되니까 x가 3, 즉 미지수를 하나 없애서 미지수가 한 개짜리인 방정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x는 3이라는 걸 구했죠. 그럼 우리의 목표는 y값도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y는요.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예, 1번 아니면 2번에다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요. 1번식도 좋고 2번식도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1번식에다 집어넣으면 x가 3일 때 y가 5라는 얘기니까요. 역시 또 미지수가 한 개짜리인 방정식이 됐지요. 그래서 y는 2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3 더하기 2는 5고요. 3 빼기 2는 1인 해가 나왔죠. 우리가 아까 이렇게 해서 일일이 나열해가지고 구했던 혹은 직선의 교점으로 구했던 이 방정식의 해를 이렇게 더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빼서 구할 수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찰을 또 한 거예요.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빼면요, 이 xx가 똑같기 때문에 얘가 사라질 거예요. 빼겠습니다. 근데 조심하실 게 여러분, x 더하기 y에서 x 빼기 y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부호가요. x도 빼고 y도 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부호가 다 바뀝니다. 그거를 신경을 써주세요. 안 그러면 굉장히 틀릴 수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빼면 얘도 빼지만 얘도 빼는 거고요. 5에서 1도 빼는 거죠. 이게 여기에 다 부호가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뺄 때 조심해 주세요. 이거 지워지고요. y 더하기 y가 되겠죠. 2y가 되고요. 5 빼기 1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보라색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y값이 먼저 나오네요. 그럼 또 y값이 나왔으니까 어디다가 집어넣을까요? 근데 원래 식에다가 집어넣으세요. 아무데나. 위에다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x 더하기 y가 2니까 이게 3이 되고요. 그러면은 5가 되고요. 그럼 x는 넘어가면 3이 되겠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더하거나 빼서 미지수를 없앨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감법이라고 했던 겁니다. 이 가짜가 더할 가짜고요. 이 감자가 빼다, 감소하다 할 때 감자 있죠. 그 뺄 감자예요. 그래서 양변을 변끼리 더하거나 빼서 목적이 뭐지요? 미지수를 하나 없애는 겁니다. 미지수 그걸 우리가 소거라고 해요. 아무튼 없애기죠. 미지수를 없앤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결정하는 건데요. 항상 이제 보시면 돼요. 두 미지수 중 어느 것을 없앨지, x를 없앨지 y를 없앨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할지 뺄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밑에 과정은 다음 이제 설명할 때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없앨지 결정을 한 다음에 없앤 다음 구하는 거죠. 그러면 가감법에 대해서 한 번 좀 더 설명을 드리겠어요. 지금 이건 제가 간단하게 x하고 y 앞에 개수가 1 똑같아서 그냥 단순하게 더하거나 빼도 됐는데요. 그 밑에 예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간단하지 않을 때가 많죠. 보시면 여기가 x-2y는 -4고요. 2x 더하기 9y는 5예요. 이거를 푸는 건데요. 말씀드렸죠. 수학 문제는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1번식과 2번식을 풀려고 봤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는 그냥 더하거나 빼도 그냥 애가 사라졌는데 얘는 왜 더해도 안 사라질 것 같고 빼도 안 사라질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는 앞에 개수가 1, 그러니까 절대값이 똑같았죠.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도 되는 거예요. 절대값이 똑같다는 얘기는 부호 떼고 생각했을 경우에 여기 1, 여기 부호 떼면 1인 거죠.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일단 결정을 하세요. x를 없앨 것인지 y를 없앨 것인지 결정하는데 지금 y보다는 x가 간단해요. 그래서 어떻게 없앨 거냐면요. 여기가 2잖아요. 그럼 여기가 똑같이 2면 좋겠어요. 그러면 빼지겠죠. 그때 또 쓸 수 있는 게 등식의 성질입니다. 등식의 성질에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1번을 변형을 하겠습니다. 위의 식에다가 x-2y는 -4에다가 양변에 곱하기 2를 하겠습니다. 왜요? 여기를 2x로 만들려고. 그러면 곱하기 2를 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x-2y에다가 곱하기 2를 하는 거고요. -4에다가 곱하기 2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곱하기 2, 이것도 곱하기 2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x-4y는 -8로 만들고요. 밑에 거는 곱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2x로 맞춰준 거거든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 x-2y는 -4, 2x 더하기 9y는 5. 얘가 1이고 얘가 2니까 여기다 2배만 한다면 얘랑 똑같아지겠네? 그걸 하는 거예요. 친구랑 똑같아지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아졌으니까 이걸 우리가 절대값이 같아졌으니까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빼겠습니다. 빼면요. 왜냐면 2니까 더하기니까 둘이 같으니까 빼는 게 낫겠죠. 빼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를 그러면은 여기는 더하기로 바뀌고 여기가 빼기로 바뀌고 요것도 빼겠죠. 요것도 빼겠죠. 그러면 요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13y는 -13이 되고요. -8, -5니까요. y는 곱하기니까 넘어가면 1 되겠죠. 1 구했습니다. 그럼 x를 어디다가 집어넣을까요? 이렇게 변형한 식보다는 원래 식에다 집어넣는 게 좋겠죠. 위에가 간단할까요? 밑에가 간단할까요? 예, 1번 식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x y에다가 1을 넣으면 2 곱하기 1이니까 2가 되겠네요. 그래서 -4고요. x도 미지수가 한 개는 방정식으로 됐죠. 그래서 얘 이항하면 더하기 2가 될 테니까 -2. 그래서 x는 -2.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가간법을 쓸 때는요. 어떤 걸 없앨지 먼저 결정을 하시고요. 없애는 거의 핵심은요. 여기 숫자가 같아지면 돼요. 그러니까 부호 상관없이요.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상관없어요. 만약에 이게 -2x였다면 저기다 2를 곱했을 때 여러분 잘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둘을 뭐 하면 돼요? 이번에는 더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부호는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상관이 없고요. 이거 숫자만 같으면 돼요. 숫자만 보시면 돼요. 그 숫자를 같게끔 만들어 주셔서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풀이는 이따가 문제 풀이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이게 일단 가간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간법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렸고요. 대입법 설명은 지금 영상이 좀 길어지니까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풀이 중에서 가간법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대입법은 다음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